안녕하세요. 출발 주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예고됐던 대로 메모리얼데이 휴장이었습니다. 사실 영국도 같이 휴장을 했었는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증시 정도만 열렸었고 분위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많이 타지 않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독일과 프랑스 증시 정도가 장이 섰을 뿐이니까요. 오늘 일본 증시의 장중 변동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우리 증시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의 일본 증시는 또 한 번 3% 이상의 제법 적지 않은 낙폭을 추가로 보이기도 했었는데 일단 글로벌 증시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열린 시장의 마감 상황까지 챙겨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우리나라 현충일에 해당하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반면 유럽 주요 증시는 최근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스프링뱅크 홀리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증시는 나란히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 사이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양측이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변인에 따르면 공식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후의 반덤핑 관세 부과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인민일보가 최근 제기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재추진설에 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민일보는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경기부양으로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4월 말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 참석했던 9명의 정책심의위원 가운데 2명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 2% 달성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의사록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미국의 출구 전략이 일본 증시 부양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재미있는 글로벌 이슈거리도 강정원 부장님 만나보고 난 다음에 우리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죠. 메리츠 정금증권 강정원 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공략주였었던 한솔테크닉스, 이제 넓은 의미의 LED 관련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괜찮은 수익이 장중에 났더라고요. AS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도 제가 배달심 매력이 좀 있는 종목이고 기관 집중 매수를 1월 이후에 보였다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적으로 2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LED 산업의 성장성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턴어라운드한 이후에 내년도 실적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솔테크닉스 제가 제시한 목표가 신고점 행진하면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으로 원익 IPS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연기금이 이 같은 반도체 장비주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준비한 종목이 원익 IPS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 투자의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익 IPS는 그 반도체용 그 화학기상 지적 장비 전문 업체고요. 이 반도체 장비와 장치, ST, 소러 장비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러 장비는 태양광 장비를 얘기하고요. 2010년 12월에 IPS와 합병을 좀 완료했고, 이 반도체와 표판 디스플레이, 태양광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종합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화학기상 증测장비와 건식 식표 장비, 국내 시장 점유율은 각각 40%와 30%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 호전 기대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 투자의 수혜를 둘 수 있고 올해 그 5.5세대 아무래도 설비를 공격적으로 좀 삼성 디스플레이가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규모도 기존 계획 대비해서 굉장히 상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익 IPS는 2011년과 2012년 부진한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만 2, 4분기부터 올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분기에 53억 적자를 기록했는데
2분기는 46억 흑자 전환 전망을 하고 있고, 이 3분기부터 100억 이상의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주가의 기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역시도 하반기 반도체 설비 투자의 확대 수혜입니다. 전체적으로 고객사, 삼성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과 더불어서 국내 추가 증설 라인이 지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의 이 화학기사 기상 장비와 이 원자층 증착 장비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LCD용 건식 식각 장비 부분에서도 이 과점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모레드용 또한 지난해 말부터 시장 진입에 성공하면서 명실공히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광 여러 가지 종합 장비 업체 성격을 좀 띠고 있는 원익 IPS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국 낸드플래시 공장 신설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4년도에는 시스템 반도체 투자도 가셔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하반기 설비 투자의 확대에 지속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원익 IP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매출액은 3,028억, 영업이익은 218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각 30%와 6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순이익도 470% 증가한 213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정말 중장기적으로도 아주 높은 성장성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PER 40배, 거의 한 25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2년 평균 PER 40배였습니다만, 원익 IPS는 중장기적 성장성과 이 장비업계의 특성상 PBR로 좀 봐야 되는데, PBR이 과거 평균 4배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 주가가 PBR 2.1배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어떤 그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도 현 주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적으로 이전 평균 PER을 적용하더라도 10,000원대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5일부터 기관이 전일 기준 200만 주 이상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목요일에 두 자릿수 급등을 한 데 이어서 전일까지 신고가 흐름을 놓지 않았던 원익 IPS인 것 같습니다. 가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을 하면 되겠고요. 네, 목표가는 7,900원에서 8,000원, 현실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겠고, 휴대폰은 7,000원 하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종목 원익 IPS였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우리 시장 열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관련해 장이 서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우리 증시 우리만의 힘으로 가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일 패턴 다시 한번 돌아보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양시장 모두 들어갔었죠. 코스피는 1980 바짝 다가서면서 마무리가 됐었고, 코스닥은 사실상 조용하지만 종가상 577라인까지 넘어서면서 거의 연중 최고가 기록을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전일 대형주 위주로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대폭 들어갔던 날인데요. 연기금이 1,000억 넘게 사준 날이 바로 어제였는데 오늘까지 연기금의 활약이 이어지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장이 또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상세한 우리 시장까지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이명식 전문가님과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일 분위기 괜찮았었는데 거래소 오늘 출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금일 3-4포인트 상승한 1983포인트에서 소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1970포인트를 단기 지지선으로 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일단 시가총액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 약보합권을 형성한 가운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이 소폭의 오름세를 형성하면서 여전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약세 국면에서 선전했던 한국전력 최근에 약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금일도 소폭 하락하면서 3만 원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일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었던 LG전자의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혼조 국면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경우 혼조 국면이 보여지고 있지만 옐로칩 종목군으로 뭐 상승 흐름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LG 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이 금일은 뭐 한 1% 상승한 32,000원대로서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현재 진행 중에 놓여 있고요. 특히 대우조선해양 전일 뭐 수주 소식과 함께 이틀 연속 반등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뭐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가파른 그러한 그 반등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데 외국인과 그 기관 동시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의 경우에도 금일 소폭의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전기전자, 삼성전자의 그 약세로 인해서 금일은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죠. 전기가스업도 약세 국면을 형성하고 있지만 기타 모든 업종의 경우에는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뚜렷하게 치고 가는 그런 특정 종목 섹터는 없지만 역시 금일 같은 경우는 뭐 기계 섹터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빠르게 출발 상황 한번 브리핑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일본 니케이의 출발 상황은요. 현재 1.3%가량 갭 하락한 13,955라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13년의 최대폭 폭락을 했었고 그 다음 날도 한번 크게 출렁였었지만 종가상 기술적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출렁이면서도 이 라인까지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14,000을 니케이가 깬 적은 있었지만 오늘 그보다도 더 확실하게 갭으로 깨면서 내려간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분위기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죠. 전일 종가상 사상 최고가였는데 오늘 출발이 580 맞나요? 네, 예. 예. 지금 현재 579.69포인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580선에 바짝 이제 다가섰습니다. 과연 이달 초에 시도했었던 580선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과연 이루어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 것도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0.6% 그리고 0.4%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이번 주 내내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 주체가 이제는 IT 부품 쪽으로 매기가 상당히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IT 부품의 어떤 수급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개선이 될 것이라는 그런 신호까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IT 부품주들의 매기가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수급까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오늘 아침 쪽 같은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145 그리고 기관은 152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각각 10억 그리고 2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은 그 과하게 IT 부품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아침 쪽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침 쪽 분위기는 아침 쪽 분위기가 어떤 좋게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 쪽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역전이 되는지 그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서울 반도체가 -0.4%, 그리고 SK 브로드밴드가 -0.95%, 메가스터디가 -0.58%, 태용이 -0.4%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셀트리온이 1.2%, 그리고 CJ 오쇼핑 1.9%,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가 0.9%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주성엔지니어링이 상당히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6%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 SNC가 현재 0.99%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지난주인가요? 한번 상한가 안착 못하고 끝이 났었는데 그 이후로도 의외로 생각보다는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양시장의 특징 종목 움직임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 시장의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니케이는 14,000을 붕괴시키면서 갭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KB 외환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 5월 마지막 주 아니겠습니까? 스트럽세 내고 물량이 전일에도 많이 쏟아져서 결국에 좀 빠지면서 끝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요. 어제 종가 대비 1원 40전 하락한 1121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하락하면서 1119원 6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1120원 80전에 이 시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로 또 영국은 뱅크 할러데이로 휴장했고요. 이 때문에 지난번 국제 외환시장과 또 유럽 여객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환율은 방향성이 없는 횡보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목할 변수는 월말을 맞이한 월말 내고가 되겠고요.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130원까지 상승했던 달러 환율이 장중 1120원 60전까지 하락하는 것은 여기외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도와 함께 월말 내고가 가세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달러 원이 1120원대에서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미 연준의 출구 전략 시행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강세 분위기하고요. 또 위험 회피 분위기에 따른 달러 매수 분위기가 서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현 수준에서 의미 있는 하락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던 달러 N을 보면요. 지난 25일 100.71엔까지 하락한 이후에 반등 중인데요.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직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N의 하락세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달러 N의 상승 압력과 또 일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달러 N의 하락 압력서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달러 N을 추종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만한 변수로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와 이와 관련된 미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되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호주 달러의 동향을 원화에 영향을 주는 대변수의 하나로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HSBC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의 부진으로 나타난 중국 경제의 부진이라든지 또 상품 시장 가격의 하락 등이 호주 달러를 비롯한 상품 통화들의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상품 통화들은 위험 회피 분위기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위험 통화들의 약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 연준의 출구 전략과 서로 맞물리면서 달러 원액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 1120원대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동주화가 깨져버린 N달러 더 이상 추정 대상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호주 달러가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정경파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직 외국인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소폭이지만 같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1984, 코스닥은 580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으실 차례인데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이 되겠습니다. 정재훈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에 진짜 코스닥이 조용히 빛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코스피도 일단은 1980에서 좀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어떤 전략이 오늘 필요할까요? 예, 이번 주 들어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수출주들이 상당히 좀 약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어 환율적인 이 환율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N달러 환율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특히나 자동차 부품주들, 수출주들이 좀 상당히 탄력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그 환율 부분들에 따라서 종목 선정이 좀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 N달러 환율이 100엔을 지지를 해주는지 아니면은 그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지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 섹터라든가 아니면 완성차 쪽 수출주들에 대한 탄력이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대해서 이렇게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수출주들, 특히나 이제 IT 부품 섹터들이나 자동차 부품주들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연속성이 다소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을 좀 보게 된다면은 환율을 일단 보면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눌림을 줬을 때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일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좀 조정을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 중반부터 후반까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라면은 눌림을 주고 지금 현재는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목에 대해서는 한정이 좀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외국인들 쪽이나 기관들 쪽에 수급이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매기가 쏠리고 있고 그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방송을 좀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제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르셜텍이라든가 아니면 리움쿠첸, 그다음에 뭐 SL 이런 종목군들 좀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영흥철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하반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몇 주 전에도 좀 한 차례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 기업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난해에 영업이익이 약 37억 정도 나왔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약 140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적자 기업은 아니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일단 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지면서 일단 실적이 좀 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흐름들, 최근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상장을 한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좀 날 수가 있는데요. 삼목강업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었는데요. 일단 자동차 부품 섹터 쪽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간압연 부분과 열간압연 부분들이 있는데요. 냉간압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의 기술력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술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수급적인 측면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투신 쪽에서도 4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동차 부품 쪽으로 바꿔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수급의 변화, 그리고 2013년도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종목군 3박자가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종목군들을 하반기 쪽에서 이제 노려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매수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450원권역에서 보합권역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눌러줄 때를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권역에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2,400원권역에서 2,300원권역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일단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2,6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200원 이탈되는 시기가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지훈 실장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영흥철강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턴어라운드 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의견 들으셨고요. 이제는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침입니다.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1985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일 화제를 뿌렸던 사실 양시장이 모두 걸쳐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섹터를 먼저 이명식 전문가님께 분위기 봐달라고 요청드릴게요. 네, 현재 자동차 섹터에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2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이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전일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SL 소폭의 그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화신, 그 다음에 그 세종공업 등이 단기적으로 약 한 1~2%대의 눌림목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중소형 이쪽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기관 매수세가 다시 강하게 재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그 가격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공업의 그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의미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기술적 분석상 세종공업의 경우에는 지난 3월달 대량 거래 분출 이후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분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공업의 그 차트 흐름을 본다면은 전일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던 한 14,500원대 전후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일정 기간의 그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최근에 강한 흐름이 전개됐던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 기관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 놓여 있고 최근에 상승 랠리가 끝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재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관심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뭐 일시적인 그런 가격 조정이 다시 한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 부품 섹터의 경우에는 숨고르기 조정 국면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매수 쪽으로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조용하게 와, 이 종목이 여기까지 왔나 싶은 종목들이 있어서요. 조금 전에 임혁수 전문가님이 출발 상황과 함께 언급하셨던 두산중공업 이쪽 한번 보겠고요. 현대산업도 조용히 지금 나름대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현대산업 그리고 아까 수주 소식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 그 뚜렷하게 그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그 매집이 나타났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건설주의 경우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나름대로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쪽에서 성과가 있는 건설사들의 경우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뭐 최근 수년간 발목을 잡았던 두산건설이 최근 드디어 일산 그 주상복합 그 분양에 나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산 그 건설이 일단은 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두산중공업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손바뀜이 그 전개되면서 악생 매물이 일단은 뭐 소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은 적어도 2월달 급락이 나타났던 뭐 4만 7, 8천 원대, 5만 원대 가격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갑자기 다시 한번 날씨가 더워지자 전력 수급이 좀 예비율이 좀 위태로운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전력 수급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뭐 해외도 그렇고 국내조도 그렇고 다시 한번 기본적인 그런 원전 건설이 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중국이라든가 일부 그 화력 발전 증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그 이산화탄소를 그 포집하는 그 기술이 탁월한데 최근에 그 보령인가요? 철원 쪽에서 일단 이 기술을 적용한 그 화력 발전소가 준공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 기술에 아무래도 뭐 두산중공업 기술이 활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산중공업의 경우 수급이 개선되면서 일단 뭐 상승 흐름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우조선 최근에 뭐 그 수주가 그 예상치에 밑돌면서 급락이 나타났죠. 근데 최근에 뭐 시추해서 그 생산 설비로 이전이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그 현재 그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뭐 셰일가스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수출 방안으로 다시 한번 그 LNG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등 모멘텀의 그런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비포조선이 최근에 가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PC선에 대한 뭐 성과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약하나마 IT 자동차 다음으로 조금의 그러한 그 업황 개선이 현재 그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건설 섹터를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금호산업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 구조정 관련주들이 단기 급등하고 있는데 금호산업의 경우는 뭐 정부에서 상장 폐지를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표출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한번 최근에 그 1분기 GS건설 어닝 쇼크 이거와 맞물리면서 급락이 나타났었는데 다시 이전 가격을 회복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뭐 JP 모건인가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추가적인 그러한 그 주택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언급과 이에 따른 수혜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아우리지면서 반등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깐이지만 이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조세피난처 명단 2차로 공개됐는데 전일 사실 한진해운이 뭐 크게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무엇보다 CJ도 반등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조세피난처의 경우 특히 그 한진해운 예를 들자면은 그 외국 해운 선사들의 그러한 그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런 뭐 관행
그다음에 뭐 편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 어쩔 수 없이 일단 조세 피난처에 거래를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설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 점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 뭐 경제 자유 구역이라든가 이쪽은 외국인이 그 활발히 거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그 자치법을 주면서 그 이러한 그 예외 조항 사항을 주지 않습니까? 법이라든가 뭐 규제 이러한 것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데 불투명한 그런 자금이 이러한 그 편리한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옥석가리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소에 있는 특징주들 모습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으로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과 주성 엔지니어링의 상승세가 조금 튄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덧붙여서 게임주들도 좀 강세인 것 같고 최근에 번뜩이는 반도체 섹터 더 자세하게 어떤 움직임들이 또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보죠. 네. 일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홀짝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그 LED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LC수족도 분명히 중국 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솔브렌이라는 회사도 이제 수주가 현재 중국 LCD 제조사로부터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쪽에서 중국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수주가 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주 모멘텀을 볼 때 LG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DMS라든지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쪽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도 같은 회사 좀 중첩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KC텍이라든지 시성, FA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지금의 그 반도체 업종들이 좀 강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LC 쪽도 추가적으로 올해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LC 쪽도 그렇고 작년 쪽에 부진했던 이유가 뭘까요? 수주가 나오지가 않았었죠.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근데 그 부분이 올해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LC 쪽도 분명히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 흐름은 지금 KC텍 그 참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 그리고 뒤따라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DMS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그래서 반대쪽 쪽을 만약에 놓치신 분이라면 LC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다뤘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일단 드래곤플라이가 아침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드래곤플라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액터즈 소프트라든지 그리고 뭘까 있을까요? 그 게임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그 중국 쪽 모멘텀에 있는 NC소프트 이런 위메이드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 많이 언급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쪽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C소프트는 그동안 국내 어떤 그 성장 한계 부딪혀 있다가 중국 쪽에 CBT를 하게 되면서 어떤 중국 쪽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액터소프트가 최근에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쪽에서 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의 어떤 신규 테스트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대만 쪽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종목 제가 빠뜨렸는데 그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드래곤플라이도 지금 최근에 신규 게임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게임사들 같은 경우 신규 게임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어떤 매출이 좀 발생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신규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게 되면서 최근에 반등이 좀 지속이 될 것인가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 15,000원을 돌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는 이미 언급을 드렸듯이 오늘 시가 공략 중가요? 거기에 원익 IPS가 좀 언급이 됐는데 맞아요.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중국 쪽의 반도체 공장 증설 여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익 IPS가 강세를 보인 이유가 원익 IPS가 강세를 보는 이유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자산융사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호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타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면은 국제 엘렉트릭이라든지 그리고 유진테크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충분히 어떤 그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익률이 극대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이후에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도 최근에 매기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후공정 쪽도 조금씩 그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한 종목만 정말 더 보고 곧바로 수급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크루셜 텍이 아니라 크루셜 Ms가 급등하고 있는데 저평가 메리트. 네. 다른 케이스 종목들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유독 이 종목만. 네, 이 종목은 정말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PR이 낮다는 부분을 좀 많이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PR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다시피 활용이 PBR과 같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는 그 경직 지표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루셜 Ms 같은 경우에 일단 저평가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기존의 그 모베이스라든지 그리고 이런 기존의 크레이스 업체들 같은 게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인탑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알고 계시죠. 갤럭시 2, S, 3까지 오게 되면서 많이 부각이 되셨는데 크루셜 Ms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떤 부각이 됐던 케이스 종목이 아니고 이후에 갤럭시 S4로 넘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어떤 상승했던 부분들 그리고 많이 알려진 종목이 아닌 신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까지도 보게 된다면 23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500% 정도 현재 성장이 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적으로 이런 실적들이 부각이 되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좋은 것점 부분이 8,2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전일 수급 특징주 보고 오늘장 조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특징주부터 준비해 봤는데요. 자, 거래소에 외국인들이 전일 한 460억대 정도 순매수를 보였죠. 3일 만에 어쨌거나 매수가 재개된 날이었는데 현대차, 자, 눈여겨 보여지는 거는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던 패턴이었던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전일은 SK 하이닉스보다 더 샀다는 점이 되겠고요. LG전자도 다시 매수세가 들어갔고 전일에 반등도 있었죠.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미 음봉이 5개째 전일 마감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정리했네요. 자, 이번에 기관의 매매 종목도 정리해보니 기관이 전일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한 1,000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온 날인데 레버리지 샀고 인버스를 두 번째로 많이 팔았습니다. 레버리지만 산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이 샀고요. 현대차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면 기관들은 기아차, 현대차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이 담았고 삼성 SDI가 또 좀 눈에 들어오네요. 자,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 동향 특징을 보면은 그 현대차, 그 다음에 LG전자 쪽으로 전일 그동안에 그 매도 기조가 이루어지다가 처음으로 매수 전환이 왔다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전히 뭐 SK 하이닉스는 매수세가 견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그러한 그 내수 관련주에서 LG 생활 건강에 대한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완만하게 이어져 가고 있죠. LG 건강과 코웨이가 특징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간의 그 매매 특성을 보면은 그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하고 그 한국전력 일부 그 경기 방어주 성격과 민감주, 특히 이제 화학 섹터 쪽을 약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여전히 그 IT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 SDI 최근 뭐 1년 동안 IT 섹터에서 완전히 그 소외를 당했었는데 최근에 그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뭐 기관들의 경우 그동안에 못 올랐던 소외 업종들의 경우 턴 어라운드 가능성만 보이면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삼성 SDI 당분간 상승 모멘텀이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오늘 뭐 대형주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조용히 또 코스닥이 오늘 580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명식 전문가님 오늘 거래소 담당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중소형주 코스닥에 관한 뭐 전망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일 같은 경우 그 코스닥 같은 경우 그 PCB 업체들이 강하게 상승 랠리가 이어졌죠. 이러한 배경 요인이 뭐냐면은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최단기간에 그 갤럭시 S4에 대한 그런 1,000만 대 돌파가 이루어졌고, 전일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1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 1위 소식과 함께 특히 갤럭시 S4의 경우에는 그 물량이 이제 막 그 증가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가격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그룹이 갤럭시 S4에 대한 전 세계적인 마케팅을 요번에 상당히 그 견고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판매량 증가가 다시 한번 그 스마트폰 관련주를 자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후공정 섹터까지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소형주에 관한 전망 들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관이 사는 것을 주목하고 계시다는데 아주 짧게 왜? 네, 그렇습니다. 전일 특징적으로 나타난 게 그 IT 섹터,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의 경우 연기금과 기관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됐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가격 조정 이후 연기금 매수세가 중소형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 환율 안정이 좀 주가에 그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고 정태근 팀장님의 조언까지 확인합니다. 네, 일단 화면에 지금 코스닥 수급 특징주가 나오고 있는데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이제 외국인들이 샀었죠.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성광밴드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샀고 인프라웨어, CJENM, 루멘스 순이었네요. 자, 이어서 기관의 수급 특징주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 후반 목금 사고 전일까지 매수 기조를 이어갔는데 역시 하이소닉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모텍, 휴대폰 관련된 종목 두 가지 탑에 올렸고요. 성광밴드가 결국 기관 외국인 싹그리 매수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LED 관련해서 기관 서울반도체 샀고 많이 정리한 것은 어제 CJENM과 SM이 아니었나 물량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석 들어보죠. 네. 일단은 그 매도 쪽 한번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SM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와서 바이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 쪽으로 뭐 공매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공매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공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섹터 쪽은 조금 접근을 자제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을 좀 해소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갤럭시 S4에 대한 얘기를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어떤 모멘텀인 것 좀 같아요. 아모텍 같은 경우는 안테나 그리고 하이소직 같은 경우에는 3D 카메라 어떤 탑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이런 신규 모멘텀의 어떤 기간의 어떤 어제 집중적인 매수가 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의 매수가 좀 지속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 최근에 해양 플랜트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거기 어떤 그 피팅 수주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고점 돌파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수주 모멘텀 한번 보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반도체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반도체 상당히 강한데 반도체에 이어서 LCD 장비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그 중국 수조 LCD 공장 신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광저우의 LCD 공장 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수주 모멘텀을 보게 된다면 LCD 쪽도 분명히 부각이 될 겁니다. 오늘 뭐 아이러니컬하게도 참 엔지니어링이 현재 8% 정도 네.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어제도 8% 정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떤 강세 상태 좀 강합니다. 하지만 주봉 차트를 놓고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조금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 것에 대해서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봉 차트,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서 좀 더 냉정한 접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탑 엔지니어링 그리고 특히나 엔지니어링 들어가는 회사는 다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성, 탑, 참 그리고 DMS 그리고 LG ADP까지 한번 관심 종목이 좀 편입을 하셔가지고 이외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가 들썩인다는데 난 뭘 사지 좀 늦은 것 같아 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LCD 장비주 또 대안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이명식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방송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요. 또 관심주와 공약주 ASN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먼저 전일 월요일에는 신창원 멘토와 양순모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신창원 멘토의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포스코가 마이너스 3%, LG화학 역시 마이너스 3%입니다. 이어서 삼성 SDI가 삼성전자 각각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대의 수익률이고요. 이 플러스권에는 현재 대우건설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플러스 2%,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양순 모멘토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하림홀딩스가 플러스권입니다. 8%대의 수익률이고요. KCS가 10% 두 자릿대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모두 두 종목 보유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오늘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 출연자들의 오늘장 승천주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양순 모멘토만이 신규 관심주 제시하셨는데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이 보기 드문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한미반도체의 경우 매수가가 9,300원, 목표가가 11,000원, 손절가는 8,700원입니다. 자, 이어서 한미반도체의 현재가 흐름부터 살펴봅니다. 자, 현재 강보학권입니다. 9,4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양순 모멘토님 전화 연결해 신규 종목에 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신규 종목에 관한 자세한 전략 살펴주시죠. 네, 제가 어제 한미반도체에 대한 매수가를 9,3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리면서 9,200원과 9,300원짜리에 오면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시초가 9,430원으로 시작하면서, 좀 제가 원하는 그런 매수 구간대에는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우선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요, 일단 요즘 들어서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안정적인 재무구조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높은 배당 성향으로 현대의 시황에 좀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종목 증시에 그 주도주라는 종목들이 지금 사실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종목이 오늘 하루에는 뭐 강했다가 또 다음 날에는 또 다시 빠지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형을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이번에 좀 이슈화된 부분들이 바로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사모펀드에 대한 매각 결정을 하면서 그동안의 그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뭐 60% 이상이었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주가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한 단계 좀 도약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 만큼 현재 주가가 한번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은 좀 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천천히 주가의 눌림 자리를 보여주었을 때마다 저점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목표가 11,000원 구간대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전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눈에 띄는 한미반도체, 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살펴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하락 반전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기지 못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강해 보이는 건 코스닥입니다. 580.55 갭으로 출발했는데 연중 최고가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없이도 기관과 개인의 힘으로 580 라인 유지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까요? IM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축이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부분을 놓고 하버드대 그리고 프린스턴대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주 재밌는 뉴스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과거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유로존은 긴축을 선택하고 그다음 미국은 양적 완화를 선택했죠. 그때 논리적인 기초가 됐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긴축에 있어서는 부채 시대의 성장이라고 해서 그 카르멘 라인하트하고 케네스 로커프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그 통계 오류가 나서 그 문제가 시장에 상당히 문제를 좀 일으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정했다라고 하지만, 이 부채 시대 성장을 보면 그 국가 부채 비율이 90%를 기준으로 해서 저성장이냐 부채가 성장과 상관없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전 세계 시장이 만약에 화랑이라든가 정말 좋은 상태라면 부채 비율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불황일 때만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시대적인 상황을 좀 반영 안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일단 논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어떤 상황에서 선례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통계 오류가 나왔다는 것은 논리에 흠집이 생겼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논리를 점점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긴축을 약간 줄이고 성장을 계속해서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올리렌이라는 유로존 집행이사 같은 경우는 이걸 기초로 해서 유로존의 기축을 진행했는데 5년이 지나고 보니까 성장도 안 되고 실업률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폴 크루그먼 같은 경우에는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면서 일단 이 긴축론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됐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긴축론에 대해서 그 라인하트라든가 키네스는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틀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 제가 사실 그 넥스트의 예고를 보고 굉장히 기다렸던 뉴스인데 미국 연준의 출구 전략이 시행되게 되면 일본 증시는 오히려 도움을 받고 호재로 인식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니혼게이자의 편집위원을 통해서 공개됐다고 하는데 어떤 논리를 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미국이 출구 전략 한다라는 기본 전제는 실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그 자신감에 의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미국이 만약 성장하게 되면은 일본으로서는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달러가 미국이 성장하는 강세로 전환되는데 이 강세가로 인해서 엔화 약세가 주어진다면 일본으로서는 두 번째 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과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일본이 이번에 급락하면서 그 시장에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벤버랭키 의장의 양적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자기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논리를 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은 어차피 수출이라는 게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입에 대한 부분을 더 걱정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일본의 엔저는 결코 일본한테 100%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들의 논리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전일에도 3% 넘게 급락했었고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개파락하면서 니케이 14,000을 깼다가 지금 조금 다시 만회 중인데 어쨌거나 고점 대비했을 때는 한 10%가량 이미 조정을 받은 일본 증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글로벌 증시를 사실상 이런 양적 완화, 돈을 푼 나라인 일본, 미국 등이 끌고 왔었는데 이런 일본이 조정받는다? 향후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는다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완전히 다르죠. 미국은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환자라고 본다면 5년 동안 이 실험 저 실험 해가지고 그걸 회복세를 끌고 오면서 몸에서 그 반응을 다 보면서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모든 처방전을 다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과 같은 움직임을 가질 거다라는 어떤 경계심을 시장이 줘서 헤지펀드로 하여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은 7% 빠졌던 것이 과거 사례를 보면 외부 충격,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대하락기 왔을 때 이럴 때 7% 빠졌지 그 이후는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뉴스나 악재에서 빠졌지만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이 어떤 연동이 될 거다라 생각했지만 절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미국은 소폭 하락하고 있고 유로존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엔저로 인해서 일시적인 같은 연동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하락이 다른 나라에게 악영향이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로존도 엔고로 하게 되면은 수출에 어떤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글로벌 국가에는 도움이 되지 나쁜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에 의해서 조정이 온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반사이익 쪽이면 모를까. 근데 최근에 구로다 총재의 발언을 보게 되면 금리 상승을 우리는 이미 내성을 갖추고 있다, 신경 쓰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베노믹스는 어쨌거나 계속 실험을 여기에서 끊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거든요. 엔저는 지금 주춤해도 계속 갈 거라면 지금이 반사이익도 너무 짧은 그냥 잠깐 누리는 어떤 좋은 타임이 아닌가 이런 분석에 어떤 또 이사님은 생각 갖고 계신지 듣고요. 오늘장 조언까지 구하겠습니다.
일본은 양쪽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망가지든지 성공하든지. 돈을 더 많이 풀어서 국채를 더 사주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것도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245%, 300% 넘어가면 거의 내 자산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구로다 총재로서는 총재 취임한 지 한두 달 사이에 이만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되기 때문에 논리를 피는 거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일본은 상당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국내장은 지금 엔화가 다시 소폭 강세로 돌아섰어요. 100일엔이 깨졌다 100일엔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서는 엔화는 90엔대까지, 92엔대까지는 강세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저점 매수 유효하다라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지금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오냐의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주가가 밀리는 것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580라인까지 회복하면서 사상 최고가 일단은 이 연중 신고가는 확실히 됐는데 코스닥에 관한 전망도 오래간만에 좀 여쭤볼게요. 코스닥은 567을 넘어선 다음부터는 추세 방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의한다면 주가는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거래소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없는 코스닥은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역시 조정식 매수 쪽에 긍정적인 매수 마인드 외쳐주셨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다시금 빨간불 켰네요. 1980 라인 일단은 지키려는 시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580.14. 일단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해주진 않는 아침입니다. 잠시 후 저는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